안녕하세요. 이슈업입니다. 베트남의 도로를 움직여 온 것은 거대한 교통망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두 발, 그리고 그 발 아래 놓인 오토바이입니다. 출근길 직장인도,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티는 배달 노동자도 모두 같은 두 바퀴 위에서 하루를 시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익숙한 풍경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베트남 정부가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활이 성립되기 위한 기본 조건에 가깝습니다. 대중교통은 충분하지 않고 자동차는 여전히 많은 서민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값이 비교적 저렴하고 고장이 나도 쉽게 고칠 수 있는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서민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이동수단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상을 이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도시 공기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오토바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수가 많고 차량이 오래됐으며 배출가스 관리가 쉽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논리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 원인을 떠안고 살아온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도시 구조와 정책의 결과로 오토바이를 탈 수밖에 없었던 서민들에게 이제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대안은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소음이 적으며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현실은 다릅니다. 전기 오토바이는 내연기관보다 가격이 비싸고 충전소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소모품이고 고장이 나면 수리비 부담도 큽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변화는 친환경 전환이 아니라 생활비 부담의 증가로 다가옵니다. 이 정책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배달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오토바이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일터이자 생계수단입니다. 충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주행 거리에 대한 불안은 하루 일정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습니다. 시간이 곧 수입인 노동자들에게 전기 오토바이 전환은 환경보호 이전에 생계 위협이 됩니다. 이쯤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환경을 위해서라면 모두가 조금씩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감수의 무게는 모두에게 같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지만 서민들에게 변화하는 곧바로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같은 정책 아래에서 누군가는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내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환경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충전 인프라는 아직 부족하고 보조금과 지원도 충분하지 않으며 대중교통이라는 대안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규제는 먼저 시작됩니다. 이것은 전환이라기보다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습니다. 만약 순서가 달랐다면 어땠을까요? 충전소가 충분히 갖춰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먼저 마련됐다면 서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훨씬 줄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정책은 환경을 살리겠다는 의지는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삶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는 다시 묻게 됩니다. 공기를 바꾸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가장 약한 사람들의 삶부터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친환경 정책은 공기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까지 함께 지키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슈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